경사지게 기대 놓은 철제 빔, 이거요. 이 상태에서 지하 주차장이든 뭔가 구조물이 시공된다면 저 버팀 철기둥을 어떻게 피해서 시공될 수 있는지요?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여기 저희 현장인데요. 저 빨간색 점선 부분, 저 위치에 이렇게 코너 스트러트가 있었던 곳이에요. 네, 오늘은 토목공사 중에 흙막이 공사 관련해서 문의해 주신 분 내용입니다. 첨부한 사진은 전에 저희 집 앞 공사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경사지게 기대 놓은 철제 빔, 이거요. 이걸 이제 물어보신 건데, 이 상태에서 지하 주차장이든 뭔가 구조물이 시공된다면 저 버팀 철기둥을 어떻게 피해서 시공될 수 있는지요?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네, 뭐 일반적으로 건물 지하가 깊지 않으면, 그러니까 흙막이가 없어도 뭐 충분히 시공이 가능하죠. 그냥 경사지게 파면 되니까. 그런데 도심지 공사 같은 경우 또는 뭐 지하로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현장인 경우 흙막이 공사가 필수가 되는데, 대지 경계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수직으로 대지 경계에 바짝 붙여서 쭉 파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하로 많이 내려간 흙막이는 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얘 혼자 이렇게 딱 서 있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 뒤에서 미는 토압이 뭐 엄청나게 세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려고 하는데, 이 흙막이를 그래서 뭔가가 같이 버티면서 지지해줘야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 통상 지지해주는 방법이 3가지 정도 돼요. 레이커, 메일 보내주신 분 사진처럼 경사지게 철골 빔을 받쳐서 흙막이 벽을 지지해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스트러트, 반대편 흙막이 벽까지 수평 지지대를 대서 흙막이 벽 간에 서로 이렇게 밀어주게 만드는 이런 방법인 거죠. 그 밀어주는 지지대 재료가 이게 더 튼튼하면 덜 빽빽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작업 공간이 여유가 생겨요. 지금 보시는 PPS가 그거죠. 세 번째가 어스앙카, 흙막이 벽 속에 이 강선을 심어서 안 뽑히게 이렇게 만들어준 후에 그 안 뽑히는 꽉 잡아주려는 힘, 얘로 흙막이 벽이 견디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떤 방식이든 흙막이의 변형 없이 이 뒤쪽의 토압을 완벽하게 견디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튼튼한 철물로 되게 여러 위치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간섭이 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검정색이 흙막이 벽이고요. 이 빨간색이 버텨주는 철물인데 레이커 방법이죠. 회색의 본 구조물은 뭐 아마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하 2층, 지하 1층. 그러면 벽체와 슬라브 뭐 이렇게 되게 여러 군데에서 가설로 된 지지대하고 이렇게 간섭이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뭐 스트러트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하 2층, 지하 1층 이렇게 본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면 벽체와 만나는 부위가 저렇게 걸리게 되는 거라서 저 걸리는 어떤 그 포인트를 해결해야 본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합니다. 1번, 본 구조물 벽체의 반만 만들어요. 지하 2층 벽체의 반만 저렇게 만들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이 반쪽짜리 벽이 2번 스트러트의 힘을 대체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양상이 다 되고 나면 2번 스트러트 해체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3번 지하 2층 나머지 구조체를 만드는 거죠. 벽체마저 올리고 슬라브도 만들어서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지하 1층도 이 순서대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벽체 반 올리고 스트러트 제거하고 나머지 구조체 완성하고 이렇게. 여기 저희 현장인데요. 저 빨간색 점선 부분, 저 위치에 이렇게 코너 스트러트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흙막이가 90도로 이렇게 꺾여서 만나는 부분은 이게 양쪽에서 힘을 받는 위치라서 이쪽에서도 쓰러지려고 그러고 이쪽에서도 쓰러지려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너 부분은 반드시 스트러트가 들어가줘야 돼요. 코너 스트러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공사 벽체가 올라가는 거하고 쟤도 간섭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벽을 반만 올렸어요. 옆에서 보면 이런 상태예요. 저 반만 올려진 벽 사이에 흙을 꽉 채워서 흙막이 벽을 밀어주려고 이렇게 채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노란색 부분 반만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이 반만 올라간 벽체와 흙막이 사이에 흙을 꽉 채워서 흙막이 벽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준 후에 2번 그리고 코너 스트러트를 제거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빨간색 윗부분 3번 이걸 만들면 구조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저 반쪽짜리 구조체 벽이 저 이 반쪽 상태에서도 토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사전에 계획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근 보강도 되어져 있어야 되고 두께도 충분히 두껍게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야 저 반쪽만으로도 충분히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사전에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벽이라는 거가 위에도 맞춰주고 밑에도 받쳐주고 이렇게 양쪽에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이게 한쪽이 없잖아요. 요거만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이제 캔틸레버 상태에서도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한 사전 고려 사항인 거예요. 아까 보셨던 이 흑막이 이것도 본 구조체 벽이 이제 만들어질 건데 저런 식으로 먼저 하단부 스트러트 반만 먼저 만들어서 1번 힘을 받게 만들어준 후에 2번 스트러트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구조체 완성하면 되는 거고요. 어스앙카도 마찬가지예요. 1번 구조체 벽의 반만 먼저 만들어서 힘을 받게 한 후에 2번 어스앙카의 브라켓 부분 저거 쪼르륵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조체 전체를 완성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가시설물은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해 놓고 설치해야 한다.